네, 자,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실기 설계 및 시공 과목에 대한 교재 설명, 그리고 이제 과목 내용, 시험에 나온 출제되는 내용들 짧게 한번 소개할 시간을 갖고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설계 및 시공이란 이런 과목이다라는 소개를 잠깐 짧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 2차 시험은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이 90분간 시험을 치게 되고 점검실무 행정이라는 과목을 90분간 시험을 치게 되는데 저희 2차 수업 내용은 크게 화재안전기준, 설계 및 시공, 점검실무 행정 그 세 과목으로 수업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설계 및 시공을 시험 치시게 될 거면 설계 및 시공 교재와 화재안전기준 교재 이렇게 두 권의 수업 내용을 진행하셔야 되고 점검실무 행정만 시험을 치는 분들도 점검실무 교재와 화재안전기준 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시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과목 다 보시는 분들은 이 세 권의 교재를 가지고 2차 수업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설계 및 시공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리게 되면 저희가 파트 1은 이론 과정, 그리고 파트 2는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제 1장이 소방 수리학이라고 해서 뭐 배륜일 방정식 등 해서 연속 방정식 등해서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매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식 유도라든지 계산형 문제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론 공부하셔야 되고 2장이 이제 소방 펌프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장은 소방 전기 관련 계산 문제들 뭐 예비전원 용량 계산이나 비상전원 용량 같은 전기 계산 문제들도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장은 시공 및 실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5편 파트 5장의 설비별 공부하기 전에 각 부품 사용되는 밸브류라든지 부품류라든지 어떤 안전장치들 이런 그런 기구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도시기호라든지 필요한 도면을 보는 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5장이 아무래도 본격적인 시험 내용으로서 소화기부터 해서 마저 전체 화재안전기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계산형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건지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암기형 문제들은 화재안전기준 수업을 참조를 하시게 될 거고요. 저는 이 수업은 사실 화재안전기준 수업을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서 수업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공부 순서는 화재안전기준이 우선 공부가 되고 나서 설계시공 공부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이 근거가 됐다고 하게 되면 어떤 설치 기준이라든가 수치들은 보셨기 때문에 그걸 계산 문제화 시켰을 때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를 이론 과정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이어서 예상 문제로 뭐 수리학 예상 문제, 펌프 예상 문제 등등 해서 설비별로 뭐 옥내 소화전 예상 문제, 스프링클러 예상 문제 등을 풀어보시면서 시험 준비를 해나가신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교재 한 권으로 수업 진행이 다 끝나게 되면 이후에는 이제 기출문제, 설계 및 시공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쫙 하게 될 거고 기출문제 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이제 학원 직강에서 이제 매회 그 해 시험 맞춰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들로 모의고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인강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별도 문의를 한번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최종 모의고사로 수업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계 및 시공 시험지 딱 받으시게 되면 크게 대문항입니다. 총 3문항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한 문항 30점, 30점, 40점에서 총 3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고 크게는 한 문항이 보통 수계 뭐 또는 가스계 해서 문항 한 문항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문제라든지 포 문제라든지 또는 CO2 문제라든지 한론 문제 등처럼 가스계 문제들 그리고 재연 또는 소방전기 기타 설비에서 소화 용수 설비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재연설비 계산 문제들 그리고 수리학이라든가 어떤 소방 전기 관련된 계산 문제들 해서 크게 대문항이 한 3문항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3문항 문제가 한 문항당 소문항이 또 6,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 소문항 수로 봤을 때는 한 20문항 18문항, 2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한 문항당 2점짜리도 있고 뭐 7점짜리도 있고 해서 전체 100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나오는 설계시공 문제 내용을 보게 되면 옥내 소화전 문제가 나오냐 아니면 포소화설비 문제가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파트별 문제가 뭐 10몇 점, 20점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풀어내고 또 소방 수리학 관련된 어떤 공식 유도 문제, 그걸 관련된 계산 문제, 뭐 펌프 관련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묶어서 20, 30점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큰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실제 소문항은 한 18문항, 20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문제들을 한번 잠깐 보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잠깐 짧게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제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 문제는 전부 다 나중에 뒤에 기출문제 풀이 수업 내용을 보시면 다 풀어보실 내용들이니까 그때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나오는 문제가 소방 수리하기나 펌프 설비 관련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들이 각 회차별로 출제가 되고 또 펌프에서 뭐 비속도 계산 문제라든지 공동현상 원인이라든지 또 수리학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한 압력 계산 문제라든지 하젠 윌리엄스 공식을 이용한 유량 계산 문제라든지 또 펌프 성능 시험 했을 때 성능 곡선 그리는 문제는 점검시험 행정 문제기도 하지만 설계시공 문제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반응식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펌프실 성능 시험 배관 그리고 밸브 중에 건식 밸브 드라이 밸브라든지 그리고 점검 시험에 나왔던 후트 밸브, 체크 밸브 관련된 부분. 이것도 사실 우리가 또 설계 시공에서 다 배우는 밸브들이라서. 그리고 보일의 법칙에서 수리학 문제, 연속 방정식 이용 계산 문제 이런 것들도 17회 때 꾸준하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18회부터 보면 17회부터 거의 18회, 19회, 20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수리학 관련된 문제들, 어떤 마찰 펌프 양정 계산 문제, 양정, 뭐 도른 확대 손실도 공식 유도 문제 등 해서 어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20회 때는 26점 배점이 요 수리학 배점에서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 관련 계산 문제는 빈도 좀 작아요. 근데 최근에 뭐 제일 최근이 17, 18회 때인데 18회 때 요거는 제품 검사 기준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17회 때 이제 보통 전압 강화 공식 그리고 발전기 용량 14회 때 이런 전기 계산 문제들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설비별 문제로서 이제 소화기 문제, 옥내 소화전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 문제들인데 저는 문제 분석을 할 때 이게 화재 안전 기준 문제, 즉 암기형 문제냐, 계산형 문제로는 좀 분류를 좀 해요. 그래서 사실 화재 안전 기준 문제는 우리 앞서 화재 안전 기준 수업을 참조를 하시는 거고 설계 및 시공 제가 수업 지금 본 수업에서는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느냐를 거의 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암기 문제가 있고 계산형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암기 문제들로 12회, 17회, 14회 출제가 됐었고 계산 문제는 어차피 나오면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12회, 14회, 17회, 19회까지 4번 출제가 됐는데 점수 배점은 이렇게 뭐 한 번 14회는 15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작게 나온 회차예요. 2점, 4점, 5점. 그래서 보통 소화기 설치 수 계산 문제인데 뭐 능력 단위수 계산하고 단위수에 맞는 소화기 개수 계산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옥내 소화전도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문제는 많이는 출제가 안 됐어요. 계산 문제가 보통 주로 출제가 됐었고 뭐 공식 유도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수리학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8회 때 최근에 이제 옥내 소화전 뭐 설치 수 계산하고 수원량 계산하고 복합 건축물로서 나왔었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도 화재 안전 기준 문제가 쭉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19회 때 뭐 설치 기준 뭐 4.6점에서 10점 정도 배점 출제가 됐었고 20회 때는 템퍼 스위치하고 충압 펌프 6점 배점으로 암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계산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출제가 됐고요. 최근에 18회, 19회까지 20회 나온 적은 없고 18회 때 뭐 수원량 계산, 이게 소화전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9회 때 스프링클러 감지 계산, 유수 검지 장치수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설계 및 시공에서.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제 이번 지난 20회차 때 근데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암기 문제로 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법규 문제로 제가 보시겠지만 설치 대상도 나왔었고요. 어떤 대상 설치하는지 그리고 상수도 직결 및 캐비넷형을 설치할 수 없는 대상물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 암기하는 문제가 16회 나오고 20회 또 나왔습니다. 16회, 20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안전 기준 암기하는데 빈칸 집어넣기 문제로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암기 문제만 출제가 됐었고요. 화재 조기 진압용은 출제된 적이 없고 물분무 소화 설비는 11회 때 30점 배점으로 한번 왕창 계산 문제 10점, 암기기 문제 20점 해서 11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미분무는 새로 신설되고 나서 암기 문제 나온 적은 없고 계산 문제로 수원량하고 온도 계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포소화 설비도 화재 안전 기준 문제고 계산형 문제. 최근에 이제 계산형 문제가 20회 때 그 탱크, 그래서 고정부 방출구 문제로 위험물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파트가 이제 위험물 중에서도 수용성이어서 우리가 주로 사실은 다뤘던 예절 문제들이 비수용성 문제들이었는데 최근에 수용성 문제로
20회 때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뭐 용어 정의로 문제들도 설계시공에 다 준비를 하셨던 문제들 형태였습니다. 그 15회, 17회, 20회 포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CO2 문제도 암기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로는 최근에 나왔던 회차가 이제 18회 때까지, 19, 20회 안 나왔었고요. 18회 때 약질환 계산 문제, 용기수 계산 문제, 항상 나오는 패턴형 문제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암기 문제까지 출제가 좀 됐습니다. 한로는 뭐 6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될 설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청정, 과거 청정, 지금 한로계나 불화성 기체 소화 설비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뭐 암기 문제도 14회, 18회, 19회, 20회까지. 그리고 계산 문제도 18회, 19회 저장량 계산하고 유량 계산하는 뭐 배관 두께 계산 문제들, 나올 문제들이 출제가 계속 됐었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는 계속 안 나오는 중이고요. 5개수는 출제가 된 적이 없고, 비상경보 설비도 11회 단독 경보행 감지가 한번 나오고 출제가 안 됐고요. 비상방송 나온 적 없고, 전기 중에서 아무래도 자탐 설비겠죠. 자탐 설비가 암기 문제들로 최근에 18회까지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에는 나올 게 없었습니다. 보통 경계구역수 계산하고 감지기수 계산하는 문제가 설계시공 계산형 문제거든요. 여기 17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피난기 구간 18회 때 한번 존수 배점 높게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18회 때 보면 여기 2점, 2점, 4점, 여기 2점 해서 18회 때 한번 좀 왕창 출제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소화용수 설비라고 해 소화수 설비에서 12회 때 한번 10점 배점으로 기타 설비로 한번 출제가 한번 됐었고, 재연도 꾸준하게 나오는 설비입니다. 재연 설비도 이제 암기는 이제 15회 때가 마지막이고, 이제 암 계산 문제들로 15회, 16회까지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15, 16회까지 재연 설비. 그럼 이어 17회, 18회 넘어갔을 때는 특별피난 계단 재연 설비가 17회 암기 문제하고 18회, 19회까지 틈새 면적 계산 문제들, 나와야 될 문제들이 또 18, 19회까지 나왔었습니다. 연교 송수관은 17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비상 콘센트도 17회 때 출제 한번 됐었고, 무선 통신 보설비의 접수 단자 19회, 뭐 뒷부분 나머지 설비들은 이제 아무리 계산 문제보다는 어떤 설치 기준 문제, 그리고 도로 터널 관련된 문제가 15회 때 한번 왕창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법규 문제가 최근에 보면 16, 17, 20회까지 해서 소방법에 관련된 설치 대상 묻는 문제가 최근에 매회 좀 한 문제씩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화재 안전 기준도 중요하지만 소방법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점검시무 행정에서도 보면 법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시험 때 출제가 되고, 기타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주된 내용이 아닌 잘 보지 않는 내용들인데, 내진 기준,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 문제가 내진이 17회 한번 나오고 위험물 세부 기준 17회 나왔어요. 18, 19회까지는 또 위험물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출제가 안 되다가 이번 20회 때 사실은 이 위험물 세부 기준 문제가 왕창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역대급으로 20회 설계 시공이 좀 어려웠다라는 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세부 기준 문제에서 약질량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약질량과 틀리다 보니까 수치가 요게 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20회 때 이 배점이 거의 한 25점, 30점 배점 출제가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요게 기술사 문제였습니다. 하디 크로스 계산하는 건데, 계산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이 하디 크로스 계산 문제는 앞서 스프링클러 20회째 나온 문제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하디 크로스 방식의 기본 원리라든지 계산 단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기술사 책에서만 수록되는 부분들이었어서 요게 좀 아무래도 틀린 부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게 8점 정도 20회차 때 배점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타 설비 문제들이 한번 나올 때가 많긴 했는데,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응 범위까지 하기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설계 및 시공은 60 몇 점, 70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수업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차 설계 및 시공 공부 지금 진행하시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2차 공부는 우선적으로 할 게 화재 안전 기준 이론,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은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어차피 다 외우셔야 될 범위이기 때문에 화재 안전 기준은 원문을 정독으로 3회독 하시는 걸 좀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제가 수업할 때 보게 되면
법제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원문 보시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화재연수 이론 수업을 듣고 나서는 원문을 3회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시공 이론 수업을 듣고 설계시 이론 다음 예상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점검실무 행정 과목 2과목 하시는 분들은 점검실무. 근데 이제 설계시공까지만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스톱하시면 되겠죠. 그죠? 점검실무만 하시는 분들은 보통 화재연수 듣고 점검실무 이렇게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점검실무 수업 듣고 이제 문제 풀이하고 그다음 기출문제 풀이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각 파트별로 2과목의 모의고사를 학원 직강 과정으로 뭐 인강만 보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하셔가지고 별도 구매하셔가지고 수업 진행을 좀 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사실 관리사 시험은 암기가 한 절반은 또 돼야 되거든요. 암기. 그래서 암기형 문제들이 있는데 화재연진 기준 암기 문제가 있고 소방법 암기 문제가 있고 건축법 암기 문제 그리고 점검 항목이 지금 이제 2021년 한 2, 3월쯤 되면 아마 고시가 확정 발표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확정 발표 나고 나서 암기를 하시게 될 건데 점검 항목 암기 문제, 점검 절차, 문제적 분석, 점검 장비 사용법 이런 것들이 2차 시험에 암기 문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통 매년 시험이 2차가 9월달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2차 수업 문제풀이반 수업 진행하거든요. 4, 5월에 학원 직강 문제풀이 할 때 매년 4, 5월쯤 1차 필기시험 끝날 때쯤 돼서 암기 문제를 별도로 제가 한번 100문제 섞어서 자료실에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좀 우선적으로 꼭 봐달라고 올려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하셔가지고 암기는 개별적으로 좀 진행을 같이 좀 해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1월달부터 만약 공부 진행, 2021년 1월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화재연진 기준은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소방법이라든지 근데 뒤에 있는 여기 있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점검 항목도 그렇고 요 뒷부분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1월부터는 화재연진 기준 공부하시고 본격적으로 암기 정리하실 건 한 4월부터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반 수업 들어갈 때부터 자료실에 올리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암기 준비를 그때부터 해나가시기 맞을 것 같습니다. 단계를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2차 실기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라든가 답안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그 문제풀이반 수업할 때 그때 한번 또 OT를 한번 하게 될 거니까요. 그때 이제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뭐 몇 줄 띄우고 뭐 답안지 안에다가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문제풀이반 수업할 때 한번 올리는 OT 영상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수업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 및 시공 이론 수업을 들어가실 건데 이론 수업 전에 화재연진 기준 수업이 우선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들으셨다고 하게 되면 설계 및 시공 이제 수리학부터 이론 수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기출 문제 풀이하는 이런 시간 순서로 공부 진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